얘기를 왜 하지 말라고! 괜찮아? 괜찮겠어! 잠이 안 와서 한잔했어. 죽으려면 나한테 말하고 죽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지 말라고! 아, 그게 뭔 소리야? 차라리 아픈 게 나아. 엄마 병간호하면서 내가 지겹다 지겨워. 엄마도 아프다 아파. 그래, 이제 그만 보내줘야겠다. 그게 낫겠어! 나 무섭다고, 엄마. 나 무서워, 진짜! 띵잘. 이뻐. 오늘의 주인공 문수는 아침부터 입이 대빨 튀어나와 있습니다. 얼굴 펴. 왜 나까지 가야 되는데? 엄마 감독님 모시고 식사하는 동안 연수는 누가 보니?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배우를 꿈꾸고 있는 여동생 연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하필이면 오늘. 엄마, 언니 남자 만나. 오늘은 문수가 좋아하는 첫사랑과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한눈 팔지 말고, 알았지? 백화점에 도착한 후 문수는 혼자서 연수를 챙기다가 결국 장소를 바꿔 이곳 백화점에서 첫사랑을 보기로 합니다. 언니, 나도 갈래. 안 돼. 얼굴만 잠깐 보고 온다고.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죽는다. 같이 따라가겠다는 동생을 뒤로 한 채 데이트를 하러 가는 문수. 잔뜩 기대에 차 싱글벙글해져 있는 그때 갑자기 백화점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언니. 뭐라고? 그리고 잠시 후 백화점은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꿈이다.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어른이 된 문수는 늘 이날의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목욕탕을 차려 생활하고 있었고 문수는 건축과를 졸업해 건축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불러. 손님 왔어. 엄마. 엄마, 일어나, 손님. 그날 이후 거의 매일같이 술에 쩔어 페인같이 살아가고 있는 엄마의 뒤치다꺼리 또한 문수의 몫이었죠. 도면 확인했어요? 현재는 건축물에 모형을 제작하는 모형 제작사로 일하고 있던 문수. 필로티 구조에 기둥을 13m 간격으로 세운다고? 이거 이렇게는 안 돼. 네가 설계사야? 그냥 만들어. 여기 눈 내리기 시작하면 30cm는 금방 쌓이는 데인데 이러다 눈 내리면 그대로 내려앉지. 설계도를 보고 위험함을 단번에 감지한 그녀는 도면 수정해달라고 하세요. 모형은 어떻게든 기한 내에 만들어 줄 테니까.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는데 잠시 후 건축사무소 대표인 주원의 눈에 들게 됩니다. 한편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강두는 여인숙 쪽방에 살며 이런저런 잡용역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래도 돈 못 받잖아. 그냥 나랑 같이 놀아. 안 돼. 왜? 난 너처럼 좋은 엄마가 없잖아. 매일같이 형령거리며 강두를 따라다니는 여인숙 아들내미 상만이를 뒤로 한 채 그가 일을 하러 가는 곳은 다름 아닌 유흥업소. 일찍 왔네? 그냥 종종 이 유흥업소 마담 마리에게 일을 받아 하곤 했고 왜 불렀어? 튜닝 끝나고 이제 좀 써먹을 애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우석동에 바이오타운 들어온다는 소문 들었지? 그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데려온 인간인데 그 인간은 어차피 말도 안 통할 놈이니까 됐고 이사한테 바로 가. 오늘은 업소를 찾아와 진상을 부린 한 손님네 회사에 이사를 찾아가 위자료를 받아내는 업무를 받게 되죠. 20%는 내가 먹는다. 그날 밤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강두. 강두야, 가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를 만나러 갔다가 기사님! 그냥 가면 마무리 누가 합니까? 저 강판만 더 떼고 갑니다. 금방 끝내고 올 테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면서 기다려. 잠시 나홀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쉬고 있던 그때 사실 강두 또한 백화점이 붕괴했던 그날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다고. 그곳에 있었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찾아갈 이사가 일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그 백화점을 담당했던 청유건설이었던 것이었는데요. 놀러 오셨으면 다정하게 술이나 드시고 가시지. 같이 오신 분이 제 동생 얼굴 아주 작살내 놓으셨다고.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나가. 이 남자 청유건설 이사 정유택. 딸 같은 애가
당신 같은 사람들 참고 웃어줬는데 이건 너무하지. 계산만 하자고. 곧장 유택을 찾아가 위자료를 받아내려던 강두는 곧 이곳에서 바이오타운을 개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도 바로 그 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요? 대표님이 직접 그쪽하고 작업하기를 원하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 알고 그런 사이인가? 그러던 중 문수는 그녀를 좋게 봤던 주원으로부터 프로젝트에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사님. 난 볼일 끝났으니까 일 봐요. 서류 가져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서류들을 가지고 청유건설로 향하는 문수. 1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죠. 그날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문수는 이 높은 건물을 걸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강도와 부딪히고 말았고, 그렇게 얽히고 설킨 세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죠. 고개 들고 다녀요. 서주현 대표님. 청유에서 만든다는 건물 말이야. 현장에 사람 필요하지 않대? 뭐야? 나하고 일하는 건 싫다더니? 그쪽에 일 좀 구해줘. 어김없이 할멈네 약방을 찾은 강두. 적당히 먹어. 안 그러면 간배려. 그 또한 트라우마로 인해 늘 약을 입에 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나 대신 재영이한테 좀 묻혀줘요. 이자도 제 때문에 내는 놈이 오빠 노릇은 하고 싶네? 걘 제대로 살아야지. 그에겐 하나뿐인 여동생 재영이 있었는데요. 부탁해요. 오늘의 세상을 떠난 연수의 생일날, 어차피 넌 나이 안 먹으니까. 문수는 문득 또다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죠. 연수는 무슨 소리야? 같이 있었잖아. 같이 있었잖아. 엄마가 꼭 같이 있었잖아. 당신은 애들만 두고 어디 간 건데? 그렇게 내가 연수 좀 팔고 다니지 말라고! 나만 잘못이라고? 연수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던 현실에 평화로웠던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너라도 살아서 다행이지. 불행 중 다행이야. 불행 중 다행 같은 건 없다. 불행은 그냥 불행한 거야. 어서 오세요. 문수는 오랜만에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아빠를 찾아가는데요. 오늘 연수 생일인데 집에 좀 들르지. 그만하려고 온 거냐? 응. 아빠가 잊고 있을까 봐. 그 사이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에 강두 또한 그날의 악몽을 꾸게 되고, 잠에서 깨어났죠.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으로 이 새끼야. 남의 돈 처먹지 말고. 그렇게 밖을 나와 서성이다가 웬 덩치들과 시비가 붙은 강두. 그리고 잠시 후 국수를 먹고 집에 가던 문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두를 발견합니다. 괜찮아요? 병원에나 데려갈 것이지 외간 남자를 집으로 들이고만 문수. 아빠는 눈으로 심한 욕을 해보지만 문 연 병원도 없고 그렇다고 다친 사람 길바닥에 내버려둘 수도. 그를 재워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신이 좀 들어요? 대충 소독은 했어도 병원엔 가봐요. 몸이 보통 망가진 게 아니던데. 신세를 지고 강두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기 왜 왔어? 지금 병원에 있을 시간 아니야? 여동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 이딴 거 받고 싶대? 오빠가 동생한테 용돈 좀 주는 게 뭐 어때서? 이런 싸구려 달빵에 살면서 나한테 이 돈을 받으라고? 얼굴은 왜 그 모양이야? 조금 싸가지는 없지만 자신과는 다르게 반듯하게 자라 어엿한 의사 인턴이 된 그녀. 아까 엄청 예쁜 여자가 형 찾아왔었어. 여기 들어와서 한참 울다 갔어. 집으로 돌아와 쉬려하는데 문득 지난밤 자신을 도와준 문수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오릅니다. 어디서 봤는데? 연락해놨으니 가봐. 현장 관리팀이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강두는 마리의 도움을 받아 결국 그 공사 현장의 용역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기가 영구동에 들어올 C구역. 현장 교육을 받다가 발견한 추모비. 회의를 마친 문수 또한 자신이 맡게 될 그 공사 현장이 뭘요? 언니 몰라요? 우리 공사 현장 옛날에 엄청 유명한 사고 났었는데 귀공식 전에 추모비 같은 거 세워서 뭐 기념한다고. 기념할 만하지. 그 큰 사고에 48명밖에 안 죽은 게 어디야. 바로 에스몰 붕괴 사건이 있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48명 밖에가 아니라 48명이나 죽은 겁니다. 뭘 기념해?
기껏 만든 모형을 부셔버리는 문수와 그날 새벽 현장에 있던 추모비를 부셔버리는 강두.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픔을 견뎌냅니다.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기사님! 아빠와 함께 현장에 나와 있던 강두 옆엔 오직하면 나도 왜 아들까지 데려와 이럴까? 이 건물 설계자의 아들 주원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며 현장을 공부했었던 그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듯 보였죠. 하문수 씨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거 같은데요? 48명이나 48명 밖에가 아니라 48명이나 죽은 겁니다. 공사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어서 오세요. 출근을 하지 않는 문수를 직접 찾아간 주원. 몸이 안 좋은 건가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닌 것 같고. 벌써 그만두려는 거 아니죠?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그는 문수를 데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저 근데 어디를... 현장이요. 예전에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땐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콘크리트 양생 중에 크랙이 많이 생겼답니다. 건축주 압력에 임시 개장을 미룰 수 없어서 강판을 대는 보수공사를 시행한 모양인데 강판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트러스가 무너졌겠네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사고로 8명이 죽었고요. 아니요. 이야기를 꺼내고 맙니다. 사고 원인이 설계상 계산 미스로 결론났어요. 그 탓에 설계사가 자살했으니까 49명이나 죽은 겁니다. 잠시 후 공사 현장에 도착한 주원은 이게 왜 깨졌을까요 이게? 박살나버린 추모비를 발견하는데요. 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요. 사람 죽어나간 장소다. 그렇게 떠벌리는 걸 어떤 건축주가 좋아하겠어요. 문수 또한 고스란히 적혀있는 동생의 이름을 보자 다시 한번 생각이 많아졌죠. 쓸데없이 그걸 왜 끼냐고. 그날 밤 이거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지? 추모비를 부순 범인을 찾아 나선 주원 때문에 관리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아침 저녁으로 진짜 고생 많으세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버리는 강두. 여기 현장에는 CCTV가 없고 직원들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은요? 야간 경비가 새로 들어오긴 했는데 얘가 별로 생각이 없는 애라서요. 인적사항 보내주세요. 하지만 이내 강두의 인적사항을 살핀 주원은 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설계사가 자살했으니까 49명이나 죽은 겁니다. 그 사이 집으로 돌아간 문수는 하루 종일 주원이 한 말을 떠올리다가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하는데 물병엔 왜 소주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진짜... 엄마! 엄마의 방으로 향하지만 엄마는 없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소주병 2병. 문수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목욕탕 안에서 둥둥 떠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말았죠. 덜컥 내려앉은 심장을 부둥켜 안고 집안에 있는 술들을 전부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문수. 하지 말라고! 괜찮아? 괜찮겠어! 잠이 안 와서 한잔했어. 죽으려면 나한테 말하고 죽어.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지 말라고! 아, 그게 뭔 소리야? 차라리 아픈 게 나아. 엄마 병간호하면서 내가 지겹다 지겨워. 엄마도 아프다 아파. 그래, 이제 그만 보내줘야겠다. 그게 낫겠어. 터져버리고 맙니다. 나 무섭다고 엄마. 나 무서워 진짜. 다음날 저기서 일해요? 한바탕 소동을 벌인 후 출근한 문수는 강두와 마주하고 마는데요. 나도 저기서 일해요. 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여기 정류장 이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에스모로 앞이잖아. 그거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그녀는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이 일이 내키지 않으면 빠져도 괜찮아요. 아니요. 이 작업 계속 하겠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 불편하면. 불편해도 계속 하고 싶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죠. 깡두야, 나한테 뭐 잘못했지? 이러다 보면 참 더러울 때가 많아. 한편 강두는 마리의 부름에 오늘도 술집으로 향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잡았다. 청유건설 이사 유택이 복수를 하러 찾아온 것. 맞고 나서 돈 뜯어내는 게 니들 일이잖아. 미안. 장난해? 열심히 하라니까? 그는 자신에게 삥 뜯으러 왔던 강두를 돈으로 참교육시켜버리는데요. 손님들 도착하셨는데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아니 됐어. 예, 앉아요.
다들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고개를 숙여. 넌 뭐 다를 줄 아냐? 잠시 후 주원까지 나타나 그 모습을 목격하고 말죠. 오빠 괜찮아? 미안. 저 새끼가 부른다고 저길 들어가? 나도 제대로 사람 취급 안 해. 받은 만큼만 없어주면 그만이야. 자, 오빠 거. 우리 구면이죠. 그날 밤 문수는 엄마와의 화해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엄마, 나 치킨 사왔어. 왔어? 웬일인지 엄마가 아주 반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이해줍니다. 먹어. 진수성찬까지 차려놓은 걸 보니 엄마도 꽤나 미안했던 모양인데요. 오늘은 일 안 가? 집으로 돌아온 강두. 1,800만 원입니다. 당신이 깨부순 그 추모비 내가 그랬다고 한 적 없는데? 배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경찰에 신고해도 몸으로 때울 것 같고. 주원은 강두가 추모비를 깨부순 범인이란 걸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덮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문수는 앞에서 뜬금없이 강두를 마주합니다. 좀 전에 들어온 남자 봤어요? 현장 쪽 사람 같던데. 착공하면 현장에서 진행사항 체크할 사람 필요하니까 미리 뽑은 거 아닐까요? 나한테 스파이 짓을 하라는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주원은 강두에게 공사 현장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임무를 맡긴 것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만 하면 돼요. 철저하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12년 전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사망한 관련자는 모두 11명이었어요.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하던 인간들은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 문제를 제기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나마 보수공사하던 사람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그저 일 끝내고 소주나 한잔 하고 싶었을 사람들 말입니다. 난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강두 또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주 봅니다. 편의점에 들러 마주친 강두와 문수. 서원에서 일하죠. 앞으로 자주 보겠네. 이쪽 일 하신다니까 말해두는데요. 실수 하나로 다 같이 피해보고 위험해질 수 있는 데가 현장이니까 서로 믿고 내일 아니어도 도와주고.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런 데일수록 다른 사람만 믿고 허술하게 굴지 말아야지. 위험할 때 내 옆에 있는 놈을 믿으라고? 난 싫은데? 강두는 문수를 보고는 다시 한번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여기요. 여기 생존자! 생존자! 생존자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다고! 죽냐 사냐 하는 순간엔 지 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야. 왠지 모르게 가시 박힌 그의 말에 그녀는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미안하긴 하냐? 미안하지 그럼. 여기서 일하는 애들 생각 없이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위장약 달고 살아. 너 오늘 맘하고 연락해봤어? 아니? 애들이 낮에 약사로 마마한테 갔다가 허탕쳤다던데. 그러다가 마리에게서 할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강두. 할멈! 그는 할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황급히 약방으로 찾아가는데 멀쩡한 문을 와 뜯고 들어오네. 나라도 되니까 뜯고 들어와서 할멈 살아있나 확인이라도 하지. 다행히도 별탈은 없어 보였죠. 쇼핑몰 있던 자리 다시 공사 시작한 거 알아? 그 지랄한다고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몰릴까. 나 거기서 일한다. 굳이 거기는 와가네. 아니 운명인가 보지. 다음날 동생이 병원으로 찾아가 할멈의 진료를 부탁하는 강두. 누가 좀 아픈데 병원엔 죽어도 안 올 거라서. 여자? 응. 아니 뭐 나는 아는 여자 좀 있으면 안 되냐? 스케줄 확인하고 연락할게. 이후 강두와 문수는 공사 현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쌩까네? 두 사람 사적으로 아는 사이? 네. 아니요. 강두는 청유건설 팀장이자 정유택 이사의 여동생, 여기부터 가죠. 그리고 주원의 전 여친인 유진과 함께 추모비를 확인하러 가고 가는 길이니까 잠깐만 들렀다 가요. 문수는 공사 자리를 확인하러 향하는데 가서 확인만 하고. 왜 우리가 확인해요? 시공사 쪽에서 하겠지. 혼자 할 거면 미리 말을 해주던가. 아, 선크림도 악한 거 발랐는데. 옆에서 하도 찡찡거리는 그녀 때문에 가방 줘요. 나 혼자 갔다 와도 되니까. 결국 혼자 확인하러 가게 되는데요. 뭐야, 집안 잘랐어. 보수 작업은? 하도급 업체에서 진행한 사업이라 그쪽에선 책임 없다던데요. 그러게 쓸데없이 이런 걸 왜 세웁니까? 쓸데없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기엔 껄끄러웠겠죠. 이강두. 강두가 추모비를 확인하는 사이 나홀로 현장을 체크하다가 그녀는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저기요! 아무
아무리 외쳐도 그 누구도 오지 않는 이곳에 갇히게 되죠. 여기요. 문수는 또다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문수를 찾기 위해 나선 강두가 나타나 그녀를 발견하는데요. 기껏 같이 온 사람은 밑에 냅두고 여길 왜 혼자 와? 같이 오면요. 아무도 믿지 말라면서요. 죽나 사냐 하는 순간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라면서요. 이제 빚은 다 갚은 겁니다. 그때 골목에서 나 도와준 거. 알고 있었어요? 걸을 수 있죠? 근데 왜 모른 척했어요? 떠드는 거 보니까 걸을만 한가 보네. 언니. 문수를 구해주고 사무소로 돌아온 강두. 출입 금지 구역인 거 알고도 내버려둔 거 아니겠지? 혼자서라도 가겠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내가 가랬네. 아저씨도 괜히 남일에 상관 말아요. 그는 그녀를 혼자 내버려둔 동료에게 그쪽이 누굴 싫어하건 말건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참교육을 시전했죠.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위험한데도 모른 척 내버려두는 건 다른 얘기거든? 그건 누구라도 상관을 해야지. 집으로 돌아온 문수는 강두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모자랄 판에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왜 가만 앉아 있었냐고. 뭐 죽으려던 거 괜히 도와줬나? 안 좋게만 생각했던 그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열린 듯 보였습니다. 오빠가 친하다는 여자가 할머니였어요? 그럼 내가 여자지 남자네? 나이 든다고 성별 바뀌네? 그 사이 재용은 오빠의 부탁대로 할멈의 약방에 진료를 보러 오는데요. 주사나 넣고 가라. 할머니, 이거 불법이에요. 너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만? 앞으로 오빠한테 처방전 없이 약 팔지 마세요. 안 팔면은 신용 불량자 주제에 자가 무슨 수로 약을 구할 건데? 그렇다고 이런데 동생이 의사인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부끄러울 것도 세고 셌다. 너 혼자 잘나서 의사 가운 입은 거 같지? 저 몸뚱아리로 쎄 빠지게 뒷바라지한 거는 남일 같고. 할머니에게서 빚을 진 입장으로서 재용은 할멈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할멈의 몸 상태는 더 좋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하는 거 아니다. 어때? 이 사실을 강두에겐 비밀로 하는 둘.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서 수행만. 다행이다. 빚 갚으라고 닥달할 땐 팔팔하더니 저 할머니도 많이 늙었네. 말투는 여전히 고약해. 다음날 현장 나갔다더니 시간 맞춰 왔네. 또 보네요, 이강두 씨. 회사에서는 청유건설의 주도로 회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유진이하고는 어떻게? 난 어떨 게 없는데? 전에 현장 왔을 때 본 게 처음이라. 추모비는 다시 만들 거냐 철거할 거냐 묻던데요? 이강두 씨한테요? 그러게. 그딴 걸 나한테 왜 물어봐. 주원은 강두와 유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추모비 부순 당사자가 이강두 씨인 거 알고 그런 걸까요? 추모비에 대한 얘기까지 꺼내게 되고 그들의 대화를 뒤에서 엿듣고 있던 문수는 추모비를 깨부순 사람이 강두라는 것을 알게 되죠. 뭐야 이거는? 뒤이어 자리에 나타난 유택은 강두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썩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무소 현장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야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추모비 얘기를 꺼내며 열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딴 데 쓸 돈이 어딨냐? 그냥 철거해. 애초부터 추모비니 뭐니 만들겠다고 한 네 욕심, 니들 실수는 니들이 책임져. 회사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그때도 그래. 설계사가 한 실수를 회사가 다 떠안고 사과하고 보상해줬으면 됐지. 그걸 왜? 듣다 더 이상 못 들어주겠는지 제가 고기를 너무 많이 올렸나 봐요. 하여간 지들 돈 아니라고. 걱정 마세요. 회사에 책임져 달라고 징징거리지 않겠습니다. 문수는 자리를 빠져나오고 말았죠. 잘 먹었습니다. 저 같은 잡부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사님. 뭐야? 다음날 관리 사무소로 찾아온 문수는 강두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현장 관리가 오더가 내린 것도 아닌데 철거까지 한다? 착각해서? 일부러 그런 거죠. 그가 추모비를 부순 이유가 궁금한 그녀. 일부러 그랬다 치면 그게 그쪽하고 무슨 상관인데? 문수는 꼬치꼬치 캐묻다 아는 이름이라도 있어요? 결국 그 얘기를 여기 있었어요? 입 밖에 꺼내고 마는데요. 있었구나. 그녀의 얘기를 듣다가 여기요.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 여기요. 있어요.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할머니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노래라도 불러봐요. 무섭지 않아. 가까이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내게로. 보인다. 사실 강두는 그녀가 어릴 적 그 소녀임을 기억하고 있었죠.
근데 아까 그 이상한 노래 누가 부른 거예요? 불독맨션. 자신과 함께 그곳에 갇혀있던 어린 소녀. 불독맨션 몰라요? 몰라요. 그럼 됐고. 하지만 문수는 트라우마로 인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있었냐? 그게 질문이야? 그런 그녀가 괘씸해서였을까?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사람 들쑤시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야. 그래, 그쪽이 원하는 대로 내가 여기 있었다 칩시다. 그럼 기분 진짜 역같겠지. 근데 그걸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남의 불행은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면서 자기 궁금한 거 못 참겠다. 나쁜 사람이네. 강두는 단호하게 충고를 건네는데요. 뭐야 이거? 어? 그 사이 현장에서는 또다시 사단이 나고 말았죠. 거듭 확인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내가 조사한 거는 못 믿겠다? 부장님 아버님이 대표로 계시는 감리회사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미 확인한 집안 조사를 주원이 재확인하기 시작한 것. 뭐냐? 저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비용 처리는 내가 하고 생색은 네가 내겠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도둑놈의 새끼가 많은데 회사에 돈이 남아 나겠냐고. 유택은 주원의 그런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열변을 토하다가 야 너! 너 돈 주는 사람 얘가 아니고 나야. 어디서 양아치 새끼 하나 데려다 부리니까 여기가 다 네 거 같지? 그러다가 네 아버지 꼴 난다. 조심해라 주원아. 그의 아빠 얘기까지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우, 사람 까는데 소질 있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분에 넘치는 자리까지 올라간 게 문제죠. 한편 사무실에 돌아온 문수는 강두의 계약서를 발견하는데 남의 불행은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면서 자기 궁금한 거 못 참겠다. 그의 말에 신경이 쓰였는지 계약서에 적혀있는 강두의 집 주소로 향하는데요. 혹시 이강두라고? 네, 몰라요. 바로 마린의 유흥업소. 강두는 황급히 문수를 데리고 나갔죠. 사과? 다른 사람 불행 쉽게 취급하고 내가 궁금한 것만 중요하고 다 맞는 말이어서 정말 불편했어요. 그깟 돌에 꼴랑 이름 석자 새겨놓고 여기서 뒤졌다 뭐 그딴 거나 기억하라는 것 같아서 같이 않더라고. 그래서 부셨어요? 홧김에. 잘했어요. 그런데 강두를 안 잊고게 생각하며 잘라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던 유진은 이강도 아버지 이철우 사고로 사망한 현장 인부 중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가 붕괴 사건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시공사 공무과장 정유택 이사가 결정한 사안이었던 거 기억나? 정유택의 희생양. 자르라는 말은 일단 취소. 좀 더 알아봐요. 청유건설 정유택. 네가 그딴 인간이 왜 궁금한데? 이래저래 마주치는데 강두는 마리에게 유택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는데요. 청유건설 오너 일가라는 얘기가 있어. 그럼 뭐해? 내가 볼 땐 그냥 불쌍한 인간이야. 불쌍해? 굳이 우리 가게 오는 거 보면 모르겠어? 가진 거에 비해서 취향이 너무 싸구려잖아. 그런 인간들 대부분 열등감 덩어리거든. 이후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추모비를 다시 만들겠다. 강두는 추모비를 다시 세우자며 주원에게 제안을 건넸죠. 혼자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하문수 그 친구를 붙여주면. 왜 하필 문수 씨입니까? 그냥. 주원은 청유건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유진에게 강두의 제안을 전달했고 결제해 주시죠, 이사님. 그녀는 오빠에게 재건립 승인안을 들이밀었습니다. 나가. 네 일이나 해. 오빠나 일 좀 제대로 하지. 야! 하지만 유택은 당연히 쉽게 승인해줄 리가 없었는데요. 그건 내 일이야. 상관하지 마. 나가. 내가 상관 안 하게 잘 좀 하세요, 이사님. 다음날 현장 근무를 시작한 강두와 문수.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인 거 아는데 실례한 거 알면 하지 마요. 문수는 강두가 추모비를 부셨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다쳤어요? 저번에 골목에서 맞았을 때 보니까 수술 자국이 되게 크게 있던데. 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높겠다. 빨리 먹어.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반말해요? 동갑이라며? 몇 년생인데? 아우, 진짜 질문 많아. 나한테 관심 있나? 과연 그에겐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궁금하기만 한 그녀.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열려가고 있는 순간 니들은 살만한가 보다. 강두에게 그 얼굴이 떠올랐는데요. 누군 아는 게 힘이라 그러고 누군 모르는 게 약이라 그러잖아. 강두는 할멈을 찾아가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했죠. 진짜 모르는 거 같을 때는 알려줘야 돼. 냅둬야 돼. 냅두라. 모르는 게 약인 걸 아는 거에 힘이랬다. 그래도 그날의 일을 잊은 그녀에게 누군 속 편하게 다 잊고 사는 거 같은데 뭔가 불공평하잖아. 야, 그 속이 편하지. 네가 어디게 아네. 우는 소리 크다고 더 아픈 거 아니다. 말을 하는 것이 맞을지 하지 않는 것이 맞을지 일어나. 이거 담배 그만 피우고 일어나 빨리. 강두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강두랑 무슨 사이야? 유택 또한 강두가 신경 쓰였는지 마리를 찾아가 그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는데요. 어서 굴러먹던 놈이야 그 새끼?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우리 강도. 내가 시켜서 그런 거야. 걔 돈 되는 건 뭐든 하거든요. 돈 되는 건 뭐든 한다. 마음에 드네?
그니까 거슬리더라도 무시하세요. 잃을 게 없는 애들은 건드리면 끝이 안 좋더라. 같이 죽자고 달려들어서. 다음날 유택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철거하려더니 왜? 사람들이 너한테 신경 쓰는 거 보니까 나도 신경 쓰여서 시험 삼아 일이나 한번 시켜보게? 강두의 추모비 재건립 예산안을 승인시켰죠. 시간이 똑같이 가는 것 같지? 세상이 공평한 거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 네 시간하고 내 시간은 가치가 달라. 문수 씨 업무 아닌 거 아는데 부탁할게요. 추모공원 조감도예요. 우리 쪽이랑 거래하는 석재상도 몇 군데 추려봤어요. 결제가 떨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추모비를 알아보러 가는 강두와 문수. 이 오송만한 게 없어. 디자인 좀 바꾼다고 뭐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의견을 내던가. 아니, 보기 좋게 만들어서 이름만 새겨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죽은 사람만 기리자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 보내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슬퍼하라고 만드는 게 추모비야. 우리도 잊지 않았다. 이 돌덩이 하나로 위로해 주는 거라. 그들은 아저씨의 말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수가 불독 맨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뭐냐? 그 노래 왜 불러? 부르면 안 돼? 모른다며? 이제 알아. 이후 강두는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작년에 그 청주서 아파트 텃하다가 개말 뻔했잖아요. 사람의 뼈가 뭐 이렇게 많아? 여기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묻어버렸다는 소문도 있어. 그래요? 에이, 재수없어. 인부들이 떠들고 있는 얘기를 듣고는 또다시 그의 얼굴이 떠올랐죠. 어이, 뭐하고 있어? 떨어지지 않는 발. 강두는 끊임없이 환청에 시달립니다. 그날 밤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오늘 야간 근무 대신 선다 그랬는데. 저 먼저 갈게요. 문수는 강두가 걱정됐는지 호다닥 현장으로 향했는데 주원은 그녀의 책상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사망자 명단이 적혀있는 서류, 그리고 명단에 적혀있는 문수의 동생 연수의 이름을 발견하고 48명 이나 죽은 겁니다. 하문수 씨, 괜찮아요? 그녀가 이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게 되죠. 작년에 그 청주서 아파트 텃하다가 개말 뻔했잖아요. 사람의 뼈가 뭐 이렇게 많아? 그 사이 비를 맞으며 홀로 순찰을 돌던 강두는 현장에 파묻혀 있는 의문의 신발을 발견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황급히 주변을 파기 시작하는 강두. 나좀 꺼내줘. 뭐 하는 거야? 뒤늦게 나타난 문수가 말려보지만 하라고! 이러다 무너져! 그만하라니까! 그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거 안 보여? 이게 뭐? 사람이잖아. 안에 사람 있다고. 그날 강두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소녀. 그러다 갑자기 보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다음날 소식을 듣고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온 주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멀쩡했었거든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에요? 저 친구 아니었으면 흙이 아니라 송장 치웠을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현장은 문수와 강두 덕에 잘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문수 씨 아니었으면 일이 커질 뻔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의심스러운데 그냥 넘어갔을 때 일어난 게 사고라고 그러셨잖아요. 집안 상태도 안 좋았고 비도 갑자기 많이 와서 좀 의심스러웠달까? 식사를 마치고 문수는 강두에게 지난밤 일에 대해 묻기 시작했는데요. 어젠 왜 그랬어? 사람인 줄 알았어. 거기 갇혀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무섭겠냐. 한편 보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유택과 유진 남매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고 터졌으면은 보수를 해. 뭐가 문제인데? 인명피해가 있을 뻔했다고. 네 말대로 있을 뻔한 거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을 해야 되냐 내가. 해야지. 우린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예전에 그냥 덮어버린 게 뭐라도 걸려 나오면 공사 무기한 지연이야. 그때 뒤처리를 제대로 했어야. 야, 주원이가 한마디도 못하게
일 좀 똑바로 해. 두 남매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사고가 난 자리에 찾아간 주원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분명 아버지의 설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건만 현장에 끝까지 남아 도맡아 일을 했던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던 그날. 할멈네 약방을 찾아간 강두. 환기 좀 시켜. 사람 잡겠네. 그곳에 마리도 찾아왔는데요. 지난달 약값. 누나, 나 다리 상처 흉해? 갑자기 왜? 여자들 눈에 어떻게 보이나 궁금해서? 와, 언년이 뭐라고 하네? 아니. 만나지 말라. 남의 상처에 입대는 여자 좋은 여자 아니야. 흉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그 아가씨가 흉하다 그러지? 누가 있어? 아니라니까. 문수 얘기까지 나와버리고 민망함 탓인지 강두는 호다닥 약방을 빠져나갔죠. 저 진통제 독한 거라며.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야. 저거 모낭만떡까지 속은 용량제야. 하여간 강두만 이뻐해. 나 진짜 궁금해. 담보 없인 절대 거래 안 한다더니 뭘 믿고 그 큰 돈을 어린이한테 빌려준 거야? 할멈은 강두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회상합니다. 얼마나 빌려줄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억이요. 담보는? 없어요. 에이, 미친놈 가라 임마. 못 가요. 돈 빌려줄 때까지 못 가. 그래 빌려주면은 네 어떻게 갚을 건데? 못 갚아요. 지금은 다리를 다쳐서 돈을 못 벌어요. 대신 빚지고는 안 죽겠다더라. 이자도 꼬박꼬박. 돈 빌리러 오는 놈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뭔 줄 아니? 꼭 갚았다고. 그저 넙죽 갖다 쓰고는 갚을 때는 생돈 갚는 것 마냥 연병을 빻고. 아이고 돈놀이 아주 지겨웠을 참인데 마지막 손님으로 괜찮겠다 싶더라. 다음날 집안 조사를 다시 하겠다. 조금 더 확실한 공사를 위해 집안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주원. 회사가 니들 자아 실현하는데요? 매출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게 회사가 할 일이야. 그래서 네가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지만 유택은 당연히 그의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들어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 그대로 진행시키죠. 대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원청인 청유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무섭니? 뭐? 네 아버지처럼 실수할까봐. 정유신, 아니 뭔데? 제대로 해보자고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린 망치려고 이러는 것 같아? 유진 또한 그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맞아. 나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내 편 좀 돼줘라. 주원의 신념은 꺾이지 않았죠. 의미 없다. 왜? 보기 좋은데. 끝까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어차피 저거 다 보여주기식이야. 아니야. TV를 보고 있다가 아니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지 시간 버려가면서 왜 저러겠냐? 왜 저러긴? 사람이잖아. 사람은 그냥 저래야 되는 거야. 상만에 뼈있는 말에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강두. 강정수, 곽서연, 오영원, 이정희.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디 살았고 뭘 했을까? 추모비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게 먼저 같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을 하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 기억하는 것.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로 결심한 뒤 최일도, 표성근, 하연수, 배우가 꿈이었던 내 동생. 명단에 있는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합니다. 형, 진짜 멋있다. 오랜만에 멋지게 양복도 빼입고 나가려는데 재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웬일이야 아침부터? 내가 언제 돈 필요하댔어? 이자도 못 낼 형편이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나한테까지 찾아오게 해. 네가 다 알아서 한다며. 업자놈들이 빚을 갚으라며 동생의 병원까지 찾아갔었던 것. 이렇게 안 받을 거 핸드폰을 왜 들고 다녀? 강도는 기다리고 있는 문수를 뒤로 한 채 업자놈들을 찾아갔죠. 고작 하는데 그걸 못 찾고. 그래 하루씩이나 늦었네. 다신 가지 마. 안 그럼 내가 여기 와. 황뭐 깡루 할매가 니 좀 끼고 돈다고 막 기어오르는 거 아니다. 할매랑 우리 사업 지은 지 꽤 됐고 니 빚은 아직 우리한테 있고. 결국 나홀로 첫 번째 유가족을 찾아간 문수. 저는 이 추모공원 추모비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추모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규정상 들어가야 할 녹지에 추모공원이라 이름만 붙이고 저들한테 면죄부 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다가 뒤늦게 얼굴이 피떡이 돼서 나타난 강두를 마주한 그. 마치 아는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는데요. 또 싸웠어? 다음 집이 여기서 좀 멀어. 강두와 문수는 함께 다음 유가족을 찾아가는데
두 번째로 발견된 최일도 씨. 그날 인력사무소에서 급하게 파견된 일용직 인부였대. 하필이면 그날.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집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유가족. 왜 그래? 오지 말라고! 종일 여기 앉아서 아들을 기다리셨대. 며칠 전까지도. 이름이 뭐라고? 최일도 씨? 어머님 말이야. 임진혜 어머니. 이름은 왜? 사고로 죽은 사람만 희생자인가?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10년을 넘게 혼자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 이름은 잊어도 되는 거냐고. 죽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서 불행했던 사람들 인생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살아남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문수와 헤어지고 강두는 야간 근무를 위해 다시 현장으로 향하는데 볼을 살펴보다가 또다시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 안 보여? 그리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아직도 안 보여?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 기억하는 것. 그 소년의 이름, 이름 최성재, 17세. 바로 최성재. 그날 강두와 함께 갇혀 있었던 소년이자 내가 아니었다면 문수를 보기 위해 백화점을 찾아왔던 폼나는 어른이 되었을 내 첫사랑. 그녀의 첫사랑. 여기요. 다 안 보여요? 보여요. 지금 제가 다리가 낀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하는 성재의 목소리에 강두는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고 어때요? 그의 발을 짓누르고 있는 벽돌을 치우는데 떠오른 끔찍한 기억에 고통스러운 강두는 길거리를 헤매다 행인들과 시비를 트게 되고 사람 쳤으면 사과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째 이렇게 똑같니? 다음날 강도 어디 갔어요? 몰라. 아주 상전이다 상전이야. 집 멋대로 나가가지고 연락도 안 돼요. 문수는 강두를 찾아왔지만 그는 출근하지 않았고 아니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요. 내가 내 땅 좀 포갔다는데 너희들이 와 길을 막고 치라니. 나가세요.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유. 문이 올라. 밖에서 인부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멈을 마주합니다. 누워 계세요. 아직 어지러우실 거예요. 쓰러진 할멈을 병원에 데려다준 문수. 아니 갑자기 이렇게 신세를 많이 져서 어떡하네. 괜찮아요. 사람한테 시간 쓰는 거 제일 큰 수고인데. 내가 이 빚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여기다가 전화번호 찍으라. 혹시 내가 잊어도 나 대신 갚을 놈이 있을 테니까 걱정 말라. 가가고 생긴 건 홀렁해도 책임감은 단단해. 그렇게 할멈에게 번호를 따인 문수는 내가 보증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놈이라. 그날 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그놈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뭐야? 함께 길을 걷다 문수는 유가족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최일도 씨 어머니 동네 분들이 오셔서 오늘 아침에 화장했어. 너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해. 혼자 보게 해서 무서웠겠어.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가까워져만 가는 둘. 경비 한 명 교체하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한편 유진은 이번 사고를 책임지기 위해 결국 강두를 잘라버리자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정도는 하청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생각 좀 해. 여전하네 정유진. 그녀의 의견에 반대함과 동시에 넌 그때랑 똑같다. 과거를 회상하는 주원. 청유, 소장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일군 회사잖아요. 널 여기까지 보낸 거 보면 네 아버지가 많이 곤란한 모양이구나. 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도 다 길에 나앉아요. 그럼 사망한 피해자분들 보상도 제대로 해드릴 수 없어요. 붕괴 사건 당시에도 유진은 주원의 아버지에게 이번 한 번만 소장님이 눈 감아주시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줄 것을 요구했고 나가! 결국 청유건설은 저희 청유의 모든 임직원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주원의 아버지를 꼬리 자르게 하며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기자회견을 마치며 돌아가는 주원이 아버지를 찾아와 웃어? 사람 죽여놓고 잘못했다 말 한마디 던지면 끝나는 거냐? 분노를 표출하는 문수의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왜 함부로 실수를 해? 왜 앞에 그때? 넌 달랐을 것 같다? 네가 내 입장이었으면 너도 똑같이 아니
나라면 네 옆에 남았을 거야. 그들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지금보단 더 괜찮은 사람 됐을 거야.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고 주원과 유진의 관계도 그렇게 끝이 난 것이었죠. 내일 2시 서현동 버스 정류장. 다음 유가족을 찾아가기 위해 문수와 약속을 잡는 강두. 맞춰보고 그거 시키는 거 달래날래 안 하네? 그런데 할멈이 뜬금없이 대청소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걸레 물 좀 잘 빼고. 아 왜 갑자기? 언제부터 깔끔했다고? 닥치고 알아. 어딘가 멀리 떠날 것을 준비라도 하듯 어디 가? 강두에게 약방 정리를 시켰는데요. 그럼 나는? 내가 뭐 평생 네 옆에 통 뭐 붙어 있을 줄 알아? 나는 어디 가지 마.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 어디 가고 싶어? 가고 싶으면 저 앞에 놀이터 가서 그냥 운동이나 해. 나 뜸 해줄 사람도 없어. 다음날 나 나가요? 아침 일찍 약속 장소로 향하는 문수. 아이고 한결 이쁘다. 그런데 목욕탕 이모가 립스틱을 발라주자 에이 이뻐. 아유 야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넌 얼굴을 pun치라고 그러면 안 돼. 엄마는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왜 난 하면 안 되는데? 너까지 가면 안 되니까. 화려한 꽃이 빨리 진대잖아. 그 어린 것 얼굴에 pun치라고.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강두. 그는 일단 모르는 척을 해줍니다. 약속 날짜를 좀 미뤄달래? 미리 연락 좀 주지. 괜히 나왔잖아. 아 이왕 나온 거 하필이면 약속도 취소됐겠다. 둘은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도 문수의 얼굴을 보자 강두는 또다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굴? 부추 넣고 청양고추 막 넣어서. 어린 시절 문수가 먹고 싶다던 굴을 먹으러 간 둘. 파인애플. 그런데 강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드셔만 보세요. 안 사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달아서 그래요. 웬 잡상인이 문수 옆에서 알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아니 괜찮. 그러다가 파인애플을 떨어뜨려버리고 말았는데요.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애기 다쳤잖아. 찍소리도 못하고 호갱당하고 있는 그녀를 보자 강두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우리 애기 다쳤는데. 누가 뭐래건 넌 다 괜찮아? 너 조그만 놈이 대체 속에 뭘 그렇게 쌓아놓고 사냐? 착한 척하지 마. 그런다고 아무도 안 알아줘. 너라고. 더 해봐. 소리라도 질러 멀쩡한 척하지 말고 이 멍청아. 야! 그래!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실컷 함께 소리 지르고 분이 좀 풀렸는지 술 한잔을 하러 간 강도와 문수. 이래서 우리 엄마가 술을 마시나 봐. 인상 써도 되고 그냥 울어도 되고. 취해서 그랬다 그럼 되니까. 야 그만 마셔. 이거 네가 다 마셨어. 내가? 이걸 네가 마시지 내가 마시냐? 나 소주 안 마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홀짝홀짝 마시다 술에 잔뜩 취한 문수는 빨간 꽃잎처럼 내 발에 머물고 싶어. 눈이 반쯤 풀려서는 강두를 바라보더니 고마워.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는 2017년 방영된 JTBC 드라마인데요. 붕괴 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등장인물들이 우연치 않게 다시 만나 서로 간의 상처를 보듬어가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멜로 드라마죠. 멜로적인 요소가 큰 틀이긴 하지만 단순히 사랑에 대한 감정선만을 그리지 않고 큰 사고를 겪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그 주변 관계자들의 태도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내 더 큰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슴 따뜻한 작품인 만큼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잘을